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고개만 갸웃거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보릿고개는 그저 국어사전에 나오는 옛말이 아니었죠. 온몸으로 겪어낸 지긋지긋한 배고픔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작년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나고 들판의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늦은 봄. 멀건 죽에 나물 뿌리를 섞어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던 시절. 이 밥에 고깃국 한 번 배불리 먹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우리 세대가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 끔찍했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기적의 벽시라 불렸던 한 이름 없는 영웅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밥상을 바꾼 위대한 녹색혁명, 통일벼의 탄생과 식량 자급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부 쌀밥은 사치, 보릿고개의 기억. 1960년대와 70년대 초 대한민국은 늘 쌀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인구는 늘어만 가는데 농사 기술은 변변치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 점심 도시락 싸주실 때마다 얼마나 눈치를 보셨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 본분식 검사를 했습니다. 쌀밥만 싸우면 집에 쌀이 남아도냐며 꾸중을 듣기 일쑤였죠. 그래서 다들 보리나 콩을 섞은 잡곡밥을 싸가야 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일주일에 2번, 무미일, 즉 쌀 없는 날을 정해서 쌀로 된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미, 쌀을 아껴야 한다는 국가적인 캠페인이었죠. 나라의 귀한 달러는 전부 외국에서 쌀 사오는 데 쓰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2부 기적의 벽시, 통일벼의 탄생. 언제까지 외국 쌀에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서 배고픔을 해결할 벽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 아래 대한민국의 농학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작아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으면서 이삭은 아주 많이 열리는 신품종 벼아야 167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 벼가 우리 땅의 풍토와 기후에 잘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허문회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필리핀 벼의 다수확이라는 장점과 우리나라 기후에 잘 적응하는 일본 벼의 장점을 합치는 고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교배 실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놈은 병충해에 약했고 어떤 놈은 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교수님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냥 포기하시죠. 라며 말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벽시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존 벼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많으면서 우리 땅에서도 잘 자라는 기적의 벽시. 굶주림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자는 염원을 담아 이 벼에는 통일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잠부 밥맛이 대수냐, 전국으로 퍼지는 녹색혁명. 통일벼가 개발되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농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벽시를 어떻게 믿고 심으란 말이오? 저 벼는 비료랑 농약을 엄청 줘야 한다는데 우리 같은 가난한 농민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가장 큰 불만은 밥맛이었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은 찰기가 없고 푸석푸석해서 찰지고 구수한 우리 토종 쌀밥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라님이라고 밥맛 없는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느냐는 원성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밥맛이 대수냐? 배불리 먹는 게 먼저다. 정부는 거의 군사작전을 하듯 통일벼 보급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고 비료와 농약을 싼 값에 공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모내기 현장에 나가 통일벼를 심으며 국민들을 독려했죠. 그리고 그해 가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일벼를 심었던 논마다 벼 이삭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나탈이 빽빽하게 열린 겁니다. 보통 벼의 2배 가까운 수확량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기적을 확인한 농민들은 너도 나도 통일벼를 심기 시작했고 녹색혁명의 물결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부 기적의 이면에 남겨진 숙제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완전 자급자족을 달성합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쌀을 사오지 않아도 우리 땅에서 난 쌀만으로 온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간 우리 민족을 올감했던 보릿고개라는 망령이 마침내 사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증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 때로는 무리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실적을 위해 일반벼 못자리를 짓밟아가며 통일벼 재배를 강요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일벼는 기존 벼보다 비료와 농약, 비닐하우스 설치 등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리고 1978년 누풍이라는 새로운 통일벼 품종이 변종, 도열병의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면서 일부 농가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단일 품종에 너무 의존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값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벼가
우리 민족의 수건이었던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뤄냈다는 위대한 업적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쌀이 부족하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밥 투정하는 손주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렸을 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의 시작점에 밥맛은 조금 없었을지언정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통일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이름 없는 과학자들과 정부를 믿고 낯선 벽씨를 심었던 우리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쌀밥을 드시면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 하얀 쌀밥, 한 그릇에 담긴 그 시절의 위대한 도전을 말입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